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 전체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생명으로 끝나는데 고대 헬라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그런 스피릿,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물처럼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것, 소울이라고, 영어에서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처럼 생명력은 있지만 상상이나 어떤 창작력이 없는 이러한 단순한 생명을 우리가 비오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제로 해서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제로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 다음에 그림을 왜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림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사물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일까? 상상력, 창작력, 그 다음에 꿈이나 비전,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타심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남의 고통을 같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남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희생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타심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이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가님 작품에서 핵심 포인트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 작품은 전체적으로 꿈과 환상, 그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 이런 것이 이제 대비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무생명체, 생명과 무생명인데 이것도 사실은 퍼피러브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작품들은 눈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눈. 그래서 이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실 그림도 그렇지만 세상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없으면 세상 사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눈, 그 다음에 빛. 그래서 이 눈은 사실은 그 고대 상형 문자 중에는 이리트라고 합니다. 이리트. IRT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리트, 눈은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그런 세상을 의미해서 눈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감상자들이 우리 작가님 작품을 감상하려면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요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 혹은 우리 내면의 세상, 이런 내면적 세상과 환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 세상에서의 위안을 주는 이러한 작품이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관전 포인트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이 작품 활동하시는데 영향을 미쳤던 물체나 사건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오 리얼리즘을 지금 얘기했는데 초현실주의인데,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과거에는 되게 다다이즘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주제들이었는데 지금 요즘 전쟁이라든가 기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행복한 환경,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비전을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라는 것이 이번 전시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작품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4년 금년도의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소녀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맑은 이 소녀의 눈과 이 고양이 눈에서 이제 같이 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생물과 무생물,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런 조회, 스피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어쨌든 저 눈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눈과 사람의 눈이지만 저 눈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눈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려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외국까지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이 하이퍼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극사실주의의 작품들을 했었는데
극사실주의가 사진하고 비교할 때 사진의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사진과 차이가 없구나. 그러면 사진이 낼 수 없는 거는 인간의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이 아닌, 현실이 아닌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한 크리에이티비티, 그런 창의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은 정말 아름답기만 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인데 점차 시들어가고 정말 눈에 멍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신의 사랑과 더불어서 영속적인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작품의 소재를 초현실적인 소재는 어디에서 찾아내 오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원하는 것은 제가 거의 다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진짜 성공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공이 돈 버는 게 성공인지 정말 슈퍼카트 하는 게 성공인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진정한 성공이 결국은 우리 그 메슬로우의 5단계 법칙도 있지만 마지막엔 자아실현이 결국은 성공의 척도가 되는데 과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그런 그림의 세계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신 작품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죠. 이번에 일단 뭐 한국 전시를 시작을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영국 전시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는 2군데서 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달에는 파리에서 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두바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를 통해서 해외 전시를 쭉 통해서 제 그림도 많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암울한 이런 전쟁과 기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위안을 갖고 그다음에 희망을 갖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본인 소개 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 대학, 미대 교수로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어떤 해외 봉사를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작품을 통해서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고 남들과 또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미술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 작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 작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엘리다니 작가님 참 외국 작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샬바드로 달리는 초현실주의 천재화가이고 스페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숲에는 엘리단이라는 네오 초현실주의 천재화가의 작품을 서울의 숲 1번 출구 갤러리 스테아에서 전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엘리다니 작가에 대해서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가님 작품이 원래 전 세계에 러시아의 레물란트라는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있고 또 영국의 사치 갤러리도 초기에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나 이런 이제 고전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 세계적인 뭐 에르미타주라든가 생테브르크라든지 또 루브르 박물관이나 또 메트로폴리탄 세계적인 뮤지엄에 가서 볼 수 있는 명화들 중에 연상케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다니 작가가 세계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노력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 작가님은 10개가 넘는 회사의 오너이기도 하고 또 작품을 하이퍼 리얼리즘을 그린 실력 있는 작가 그리고 학창시절에도 그림을 그렸다면 전국을 1등하는 그런 어떤 숨은 솜씨가 이미 어릴 때부터 보였던 분이시고요. 지금
그동안에 한 번에 누구나 고비가 있듯이 아버님이 파트너로부터 사업에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굉장히 조금 어눌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또 피를 연상하는 그런 잔인한 그림도 그렸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의욕과 또 이 작품을 보면서 생명, 부활, 활동력 뭐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다니 작가와 앞으로 김혜장 관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엘리다니 작가님이 한국에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처음 접하게 됐고 또 제가 그동안에 세계적인 작품을 움직이다 보니 뉴욕, 영국, 또 LA, 프랑스 이런 세계적인 곳곳에 좋은 스페셜리스트라고 일을 하고 있으니 영국의 아트페어도 추천을 할까 하고요. 뉴욕에 있는 전시회도 제가 내년에 스케줄을 잡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저희 협업사인 뮤지엄이 하나 있는데 뮤지엄에도 전시를 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으로 이 작가님하고 세계 시장에 어떻게 갈 것인지 크리스티나 소도비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옥션에 어떻게 위상을 날리고 어떻게 이 작품을 많은 대중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시청자들에게 작가에 대해서 마지막 소개해 주시고 인사 드릴까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작가님들 정말 많이 보고 감동도 하고 느끼고 어떻게 작가님들은 저렇게 평생 저렇게 창조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죽어서도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늘 부럽죠. 근데 우리 이제 엘리다니 작가님도 그 중에 한 작가님이시지만 제가 좀 매섭게 작업을 많이 하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뭉쿠 작가도 작품이 25,00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피카소 역시 수만 점이 넘죠. 그래서 작가는 모름지기 작업에 열중을 해야 되고 작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 봇을 들고 죽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작가님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한정 회장님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오셔서 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